안녕하세요, 미스터리 큐브입니다. 오랜만에 괴담 단편으로 찾아뵙게 됐습니다. 오늘은 3가지 이야기를 준비해봤는데요. 전부 한국을 배경으로 한 괴담들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 빨간 비옷을 입은 여인. 최 씨 부부는 장충동에서 목욕탕을 운영하고 있었다. 1980년대 당시에는 동네에 대중 목욕탕이 참 많았는데 왜냐면 요즘과는 다르게 집집마다 좋은 샤워시설이 구비되어 있진 않았기 때문이었다. 1985년 비가 심하게 오던 어느 금요일 밤, 그날도 최 씨 부부는 목욕탕 카운터에 앉아서 영업 마감 시간이 될 때까지 텔레비전을 보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최 씨의 목욕탕 마감 시간은 저녁 8시, 시계를 보니 7시 반이 다 되어가고 있었고, 부부가 각각 남탕, 여탕에 들어가 확인해 보니 손님들도 이미 다 나간 상태였다. 바깥에는 비가 심하게 오고 있는 터라 아무래도 더 이상 손님이 올 것 같진 않았기에 부부는 마감 준비를 서두르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목욕탕 입구가 열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부부가 놀라서 입구 쪽을 바라보니 한 여인이 터벅터벅 목욕탕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다. 최 씨는 그때 그 여인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다고 말했는데 너무나도 특이한 그녀의 옷차림새 때문이었다고 한다. 그녀는 아주 새빨간 비옷을 입고 있었다. 마치 감기 몸살에라도 걸린 것처럼 몸을 떠는 그녀는 최 씨 부부에게 영업이 끝났냐고 물었다. 이제 곧 문을 닫을 것이라고 말하자 여성은 혹시 잠깐 샤워만 하고 가면 안 되겠냐고 물었다. 너무 추워서 뜨거운 물에 잠시라도 몸을 담그고 싶으니 정말 잠깐만 들어갔다 나오겠다는 것이었다. 최 씨의 아내는 여성의 모습이 너무 안쓰러웠는지 그럼 딱 30분만 드릴 테니 얼른 씻고 나오셔야 된다고 말했다. 여성은 고맙다는 말과 함께 얼른 여탕으로 들어갔다. 여성이 나오면 그때부터 마감을 준비하기 위해 최 씨 부부는 다시 카운터로 들어갔고 따뜻한 바닥에 누워서 텔레비전을 보던 부부는 어느샌가 깜빡 잠에 들어버리고 말았다. 그리고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큰 소리에 놀라 잠에서 깬 부부가 시계를 보니 8시가 훌쩍 넘어 있었다. 아무래도 여성은 아직 나오지 않은 듯해 보였다. 최 씨의 아내가 여탕으로 들어가 아직 여성이 있는지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다. 그런데 아내가 여탕에 들어간 잠시 후 안에서 큰 비명소리가 들려왔다. 최 씨는 놀라서 빗자루를 집어들고 여탕 안으로 뛰쳐들어갔다. 아내가 뭘 봤는지 혼비백산한 얼굴로 탈의실 가운데 주저앉아 있는 것이 보였다. 최 씨가 도대체 왜 그러냐고 묻자 아내는 욕탕 안을 가리키면서 아까 그 여자가 죽어 있다고 말했다. 최 씨는 그때 온몸에 소름이 쫙 돋았다고 말한다. 빗자루를 손에 쥔 최 씨가 욕탕 안에 들어가자 따뜻한 기운이 푹 솟아오르는 사이로 비릿한 냄새가 진하게 풍겨왔다. 탕 안을 들여다본 최 씨는 꿈을 꾼 것 같다고 회상했다. 여자가 들어가 있던 탕 속은 온통 붉은색이었다. 그리고 그 붉게 물든 탕의 가운데에는 여자가 두 눈을 부릅뜬 채로 숨져 있었다. 최 씨 역시 비명을 지르며 욕탕 밖으로 뛰쳐나왔다. 부부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고 출동한 경찰의 조사에 따르면 피해자는 칼이나 날붙이 등의 날카로운 물체로 무수히 많이 공격당한 상태였다고 한다. 물론 목욕탕 사장 최 씨 부부도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지만 이 여자는 애초에 부부가 아는 사람도 아니었고 또 범행 동기조차 없었기에 용의선상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만약 그렇다면 사장 내외가 카운터 안에서 잠시 잠든 동안에 누군가 목욕탕 안에 몰래 들어와 범행을 저질렀다는 얘기였다. 그러나 비가 왔기 때문에 누가 몰래 들어왔더라면 분명 흔적이 남았을 테지만 그런 것은 전혀 없었다고 한다. 심지어 숨진 여성의 신원조차 끝내 밝혀지지 않았다.
이후 이 붉은 비옷을 입고 들어왔던 여자가 사실 처음부터 어딘가에서 흉기로 공격을 당한 상태였고, 처음에는 하얀색이었던 그녀의 비옷이 피로 인해 붉게 물들게 된 것이라는 소문이 돌았다. 과연 그녀는 정말로 목욕탕 안에서 숨진 것일까? 아니면 원래 이미 죽어있던 그녀가 피투성이가 된 채로 그곳까지 걸어갔던 것일까? 흉흉한 소문만 무성이 남긴 채로 최 씨 부부는 목욕탕을 폐업하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다고 한다. 두 번째 이야기, 치악산 괴담. 1980년 우리나라의 명산 중 하나인 치악산에서 기묘한 사건이 벌어지게 된다. 처음 이 사건의 시작을 알리게 된 것은 경찰에 걸려온 어느 등산객의 신고 전화였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발견한 것은 여러 조각으로 나눠진 채 숨져 있는 피해자였다. 정확히 18조각으로 나뉘어져 있었으며 자세한 신원조회 결과 40대 남성으로 밝혀졌다. 사건의 내용 자체가 너무 잔혹했기에 언론에는 제대로 공개되지 못했다고 한다. 그런데 부검을 하며 여러 의문점이 생겨났다. 바로 피해자 신체 조각들의 절단면이 너무 깔끔하다는 것. 보통 칼이나 톱 같은 도구를 사용하게 되면 어떻게든 절단된 단면이 너덜너덜해지게 마련인데, 이 피해자의 절단 부위는 정말 깔끔해서 마치 공상과학 영화에 나오는 레이저를 사용한 듯해 보였다. 한편에서는 절단된 부위에 대해 이런 가능성도 제시되었다. 일단 시신을 아주 단단하게 얼린 다음 전기톱 등의 도구를 사용하면 아주 깔끔하게 잘린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부검 결과 절단된 시신 부위 그 어디에서도 얼었다가 녹은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절단 방법과 범행 도구가 무엇이었을지가 수사 관계자들의 호기심을 불러일으켰다. 그렇게 이 사건이 미궁으로 빠지고 있던 동안 또 다른 사건이 치악산 근처에서 발생했다. 역시 피해자는 첫 번째 사건 때처럼 18조각으로 나눠진 채 발견이 되었고, 절단면도 마찬가지로 너무나 깔끔한 상태였다. 더 신기한 점은 첫 번째 사건 피해자의 절단 부위와 두 번째 사건 피해자의 절단된 부위들이 모두 한치의 오차도 없이 동일하다는 점이었다. 마치 누군가 기계로 계산이라도 한 것처럼. 이후 치악산 근처에서 신고된 피해자는 한 달 동안 무려 10구가 넘어갔다고 한다. 도대체 누가 이런 정신 나간 짓을 벌였는지, 또 기괴할 정도로 깨끗하게 절단된 신체는 어떤 도구를 사용했는지도 의문이었다. 하지만 1980년은 시국이 너무나 어수선한 때였다. 정치계에서는 헌법 개정을 서두르고 있었고 정권 교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었다. 당연히 어디에도 보도되지 못했다. 결국 치악산 근처에서 벌어진 이 의문의 사건은 사건의 잔혹한 내용과 어지러운 분위기 속에서 그렇게 소수에게만 알려진 채 흐지부지 끝나버리고 말았다. 과연 이 사건을 벌인 이는 누구이며 왜 이런 짓을 벌인 것일까? 세 번째 이야기, 어느 여인의 죽음. 1981년 어느 지역에서 교통사고가 일어났다. 외제 승용차 한 대가 초등학교 앞에 정차해 있던 버스를 정면으로 들이받았던 사고였다. 다행히도 버스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 버스 기사를 포함해 승객 몇 명이 경미한 부상을 입었을 뿐 큰 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보고되었으나, 불행히도 승용차에 타고 있던 운전자는 그 자리에서 숨졌다. 차에 타고 있던 다른 사람은 없었고 숨진 운전자는 30대 중반으로 추정되는 여성이었다. 안타깝게도 정면 충돌 당시 충격으로 인해서 핸들이 파손되며 여성의 가슴에 정면으로 부딪혔고, 갈비뼈를 비롯한 가슴 부위의 뼈들이 부러지면서 심장과 여러 장기에 박히며 쇼크사를 일으켰다. 그런데 여성의 사인이 이렇게나 명확한데도 불구하고 숨진 피해자는 국과수로 옮겨지게 되었다. 누가 봐도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이었는데도 말이다. 부검의들도 교통사고와 그로 인해 생긴 다발성 쇼크가 직접적인 사인이라는 데 이견이 없었지만, 일단 부검을 하라는 지시가 떨어졌으니 여성을 부검대 위에 옮겨 눕혔다.
여성은 굉장히 깡마른 체형이어서 피골이 상접할 정도였다. 긴 생머리에 눈은 움푹 들어가 있었지만 얼굴에도 살이 별로 없어서인지 감은 눈이 꽤 커 보였다. 기괴한 일은 부검이 끝난 뒤에 벌어졌다. 교통사고로 인한 쇼크사라는 결과를 확정짓고 개방되어 있던 피해자의 신체를 다시 꿰매려던 그 순간 갑자기 부검대 위에 누워있던 여자가 벌떡 일어났다. 죽은 여인이 상체를 일으켜 앉은 것이었다. 부검실 안에는 총 4명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여성은 움푹 들어간 눈으로 4사람을 천천히 훑어보기 시작했다. 4사람은 이 놀라운 광경에 그대로 멈춰섰다. 분명히 여자는 의학적으로 사망한 여자였다. 4사람을 천천히 둘러본 여자는 여전히 열려있는 자신의 신체 안으로 손을 집어넣더니 뭔가를 찾듯이 한참이나 뒤적거리기 시작했다. 1분 정도가 지났는데도 여자는 계속 몸을 뒤적였다. 그리고는 마침내 몸 안에서 무언가를 끄집어내고는 다시 눈을 감은 채 뒤로 쓰러지고 말았다. 4사람은 여성이 다시 쓰러진 것을 확인하고도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가 그중 한 명이 겨우 용기를 내어 여성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죽은 여성이 방금 자기 몸에서 꺼내 손에 꼭 쥐고 있던 정체불명의 물체를 그가 억지로 빼내었다. 그것은 담뱃갑보다도 더 작은 크기의 물체였다. 혈흔을 닦아내보니 금으로 만들어진 물체 같았으며 무엇인가를 담는 상자처럼 보였다. 얼마 안 있어 다시 상부에서 지시가 내려왔단 말과 함께 알 수 없는 이들이 부검실로 들어와서 숨진 여성과 여성의 몸 안에서 나온 물체를 받아들고는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말았다. 그들은 부검 결과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 보였다. 당시 떠돌던 소문에 의하면 그 작은 황금 상자 안에는 세계적으로 찾아보기 힘든 귀한 보석이 들어있었다고도 하고 또 의미를 알 수 없는 어떤 문서가 들어있었다고도 전해졌다. 그러나 여성의 시신이 어디로 사라졌는지 또 그녀의 부검을 지시한 사람이 누구였는지 마지막으로 부검실에 들어와 시신과 상자를 수거해 간 것이 어떤 단체였는지는 아직도 알려져 있지 않다고 한다. 오늘 소개한 3가지의 단편 괴담들은 모두 1980년대 한국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언뜻 들으면 진짜로 일어나기라도 한 것처럼 실화를 바탕으로 한 괴담들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괴담들은 당연히 실화를 바탕으로 한 것들이 아니며 또한 1980년대에 떠돌던 괴담들도 전혀 아닙니다. 인터넷에서 따로 검색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도 자료를 만들면서 괴담을 찾아본 결과 어느 사이트에 2010년 작성된 글이 가장 오래된 출처였습니다. 그러니 최소 2010년이나 그 이전부터 떠돌던 이야기들로 보입니다. 최근 제작 소식을 알린 공포영화 치악산은 2번째 이야기였던 치악산 괴담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파격적인 포스터 디자인 때문에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실제로 치악산에서 이런 사건이 벌어지지는 않았으니 혹시라도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미스터리 큐브였습니다. 오늘 미스터리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의 힘으로 다음에도 재밌는 미스터리로 찾아오겠습니다. 미스터리 큐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